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시황 분석에 있어서 지금 꼭 알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단 이란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무제한 중동 전쟁을 위한 고위험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테헤란의 지도부는 현재 분쟁이 앞서서 전투 지역을 전체로 확대하고 있고 사령관이 전사하더라도 군대가 계속 전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란은 지난 2년 동안은 외국의 공격에 대해서는 공격자를 겨냥한 제한적인 반격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런데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은 특히 아랍의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고 세계 경제를 교란함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분쟁을 장기화하면서 향후 분쟁을 다시금 재개하려는 의지를 꺾고자 하는 그런 지역 전체로 분쟁으로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소위 모자이크 방어라고 불리는 분산형 접근 방식을 구현한 것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개별 지휘관들이 상급자와 연락이 두절된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트럼프는 이란과의 최종 대결 구도를 실시간으로 다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목표를 갖다 민중 봉기에서 완전 항복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현재 트럼프의 전략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트럼프의 첫 번째 목표는 아무래도 이란 국민들에게 나라를 되찾으라 그렇게 촉구한 것에서 이제는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자, 그다음 전쟁을 더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위산업체들한테 계속해서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땐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이라든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자, 우리가 투자에 나서야 되겠다. 그런데 자, 그렇게 빠질 때가 또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50년 동안 미국을 위협해온 테러 정권을 완전히 소탕하는데 지금은 집중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12개국 이상을 개입하는 지역적 위기로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트럼프는 정쟁의 명분과 최종 목표를 여전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직 전직의 미국 관리들과 동맹국의 외교관들은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협을 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질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 자,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여기서 출구 전략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장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 자, 결론적인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불길한 예감이 있는 것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린지 그램이라고 정치 구단이죠. 이 사람도 트럼프에게 이란의 공격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린지 그레함이 트럼프에게 이란 폭격을 성공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죠. 옛날에는 좀 온건한 공화당원이었는데 자, 트럼프가 됨으로써 완전히 강격파로 돌아섰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사람의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레바논과 쿠바에 대해서 추가 군사 개입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더욱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 다른 것보다는 지상군 투입을 위해서 크루즈 쪽에 지금 먼저 가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크루즈 쪽을 밀어놓고 있는데, 크루즈 쪽 역시도 미군이 오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도 추가 군사에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란이 일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트럼프가 기가 얇기 때문에 또 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또 위험하면서 또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다. 저 그런 위협도 조금은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트럼프 트루 소셜에다가 트럼프가 이야기 미가라고 썼죠. Make Iran Great Again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린지 그레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사람 말을 갖다가 상당히 잘 듣고 있는 것이 트럼프다. 그래서 요 사람 지금 머리에서 나오는 속성들을 가지고 또 트럼프가 획가닥해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린지 그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지금 레바논 그리고 어쩌면 쿠바에 대한 추가 군사 개입에 대해서 이미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곧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란의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동결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일단은 공화당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화당의 표를 갖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가가 좀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자, 끝에 가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에 S&P 500 지수가 포함된 이들 종목의 주가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섹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월 27일 이후에 S&P 500 지수는 1.9% 정도 하락을 했고, 그중에 소재 섹터는 7.1% 하락한 반면에 에너지 섹터는 1%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S&P 500의 구성 종목의 52%가 하락을 했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인 일주일 전보다 79%가 하락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일단 11개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S&P 500의 지수 있죠. 지수를 본다면 2015년도에는 한 16%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요번에 들어와서 2016년도 들어와서 한 1.5%, 그 다음 3일, 6일 이후로부터 한 주 동안에 한 2% 정도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정이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을 봤을 때는. 자, 근데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이제 머티리얼스 있죠. 원재료 이런 것들이 9.2%가 상승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7.2% 정도 조정을 받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컨슈머 스테플러스 이런 것들, 필수 소비재 마찬가지로 10.3%까지 갔다가 4.9%로 일단 조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조정이 아니고 조정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2010년도 들어와서는 아직 플러스가 되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좀 하락세가 좀 더 깊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 9.4%가 올라와 놓으니까 지금 이제 4% 정도가 하락이 되고 있다. 리얼 리스테이트도 마치 좀 올라갔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것들 하락장에서 강하니까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세가 많아 있고, 파이낸셜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깃터는데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 이거 이미 소비재 역시도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쪽 기술주도 하락을 했는데 요번에 들어와서는 크게 하락이 없었다. 이번에 하락이 많았던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8%, 5%, 6% 이렇게 하락이 많았다는 것은 상당히 좀 하락이 좀 적고 있다. 그냥 에너지, 마지막으로 에너지는 25%가 상승했는데 요번에도 상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만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역시나 빠졌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있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약간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빠졌던 종목이 약간 빠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힘이 그렇게 많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덜 빠진다는 겁니다.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덜 빠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더 빠졌던 것에 대해서 내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느 섹터에 투자해야 될지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 많이 빠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들어가지고 3월 6일부터 시작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빠진 종목들이 자기 힘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요번에 일단 하락 때문에 기름값 때문에 빠진 건지, 자, 그거만 알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보는데, 자, 노르웨이안 크루즈 있죠. 자, 이런 것들은 10% 정도가 하락이 됐고, 요번에 또 19%가 하락이 됐다. 부채 비율도 높고 가이던스가 안 좋다는 거겠죠. 자, 뭐 지정학적 불안감 당연히 있겠고, 그러니까 지정학적 불안감보다는 다른 것, 부채라든지 아니면 가이던스가 좀 불안하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저번부터 빠지고 시작했다는 것들, 카니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투자하기는 조금 꺼려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내부적으로 내부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부 변수뿐만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AES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좀 빠졌던 것은 이전에 빠졌던 그 자체를 본다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 전력 생산이란지 유통하는 회사죠. AES도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란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진정학적 긴장까지 겹치니까 안 좋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데 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서 외부 변수까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좋지 못하다. 자, 코닌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좀 빠지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브로드컴이 구리 쪽으로 선호한다. 자, 그렇게 해서 광섬유 쪽이 조금은 아직까지 멀은 거 아니냐.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빠진 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을 받으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샌디스크 마찬가지고 뭐 요건 공매도도 들어왔지만은 지금 이제 아주 좀 많이 올라갔죠. 자,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약간의 하락세가 있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내부 변수로 빠진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인데, 이런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유가가 일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죠. 저번에
이번에도 올라갔고 작년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빠진 폭이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이 다른 게 아니라 유가로 인해서 빠졌다는 것은 요거 자체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 변수로 빠졌는지 내부 변수로 빠졌는지를 우리가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원유 선물 가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이렇게 과매수된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상승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RSI가 지금처럼 높았던 시기에 마지막 시기는 원유가 35% 이상 급등한 후 2달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그래서 RSI가 고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달릴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유 선물 가격이 금요일에 12%가 상승되면서 사상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죠. 그래서 원유의 상대적 강대지수 RSI가 1990년대 8월 7일 이후에 볼 수 없었던 과매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들. 역사적으로 과매수 상태는 원유 가격의 추가 급등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돼 있죠. 자, 크루드 오일은 US 오일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US 오일. 그다음 브렌트유 있죠. 그건 UK 오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자, 보통 보면 일단 브렌트유 있죠.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조금 우리가 기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K 오일, 즉 말해서 브렌트유가 좀 기준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개를 다 같이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90%를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RSI 쪽은 상대적 강도지수 그거 자체가 지금 이제 90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오버보트 돼 있다는 거죠. 과매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매수 됐다 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RSI는 이제 스토캐스트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변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맞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잘 맞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럴 땐 여기 때는 과매수니까 좀 내려간다. 자, 그렇게 되고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잘 맞는데, 이렇게 일단 추세가 올라갈 때 추세를 따라가고 갈 때는 이평선이 잘 맞는 거지. 이런 것들은 변동성 지표는 잘 안 만든다는 겁니다. 잘 안 맞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과매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90까지 올라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더 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누워버리면은 주가는 더 달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매수 됐다고 해서 단지 일단 지금 원유가 꺾인다. 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이런 겁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 주가가 많이 달렸죠. 자, 과매수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했는데 더 올라가 버렸죠. 자, 그만큼 일단 올라가는 폭이 이게 과매수에 있다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또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에서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유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단 RSI가 좀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럴 때가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이제 잘 먹히는 거지. 단지 일단 요것이 뭐 과매수에 있다. 그래서 유가가 더 많이 지금 이제 떨어진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 되는 것들이 올라는 가고 있는데 얘가 실제적으로 낮아질 때, 자, 그럴 때부터는 꺾이기 시작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때문에 파동이 한번 올라간 다음에 적어도 한 3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유가가. 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전기차 판매 증가에는 도움이 될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주일 만에 9% 정도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했다. 그렇다면 전기차가 소비자에게 더욱더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스 가격의 상승 자체가 테슬라, 리비안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기차 판매 업체들에게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2010년대 전기차 핵심 주제가 가격 경쟁력이었는데 최근의 사건들이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별히 AAA에 따르면은 미국 내 휘발유 소매 가격 자체가 갤런당에 3.25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보다 한 27센트 정도 상승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급등이 4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후에 처음이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또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비용 자체가 킬로와트 시당이 39센트로서 변동이 없죠. 그래서 33마일 정도는 주행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전기차 평균 가격은 55,000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내연기관차가 한 49,000달러, 5만 달러 정도 되고 있죠. 자, 일단 5,000달러 정도 차이가 나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단 35%나 증가됐죠.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져서 자, 이런 것들에 또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뭐 테슬라 날아간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 또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시장을 갖다 하방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실질적으로 관심 있는 16% 정도는 77%가 연료비 절감을 갖다 구매 동기로 뽑았지만은 특별히 전기차의 높은 가격, 충전 시설의 접근성, 주행거리의 불안감, 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가 이렇게 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나.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 이런 것들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 옵티머스 통해서 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폭을 갖다가 조금을 이제 하방으로 지켜주는지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자.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돌리시는 게 낫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와중에도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을 포함해서 4개 기업이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어떤 기업들이 편입이 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4개 회사는 루멘텀과 코히런트, 그다음에 버티브 홀딩스하고 그다음에 에코스타 이런 것들이 합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시총도 많이 커졌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매출과 이익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좀 빠진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관심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기업들의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 이는 투자 대상에 제약이 있는 패시브 펀드라든지 액티브 펀드를 포함한 훨씬 더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자사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단 여러 가지 다양한 군들에 있어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S&P 500 지수에 편입이 확정된 기업들은 미드캡 400 지수의 편입의 후보 기업들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수가 시가총액 가주 방식으로 산출되는 여러 지수들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편입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펀드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 저희도 주가는 갈 수 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가 되고 나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중요한 거는 매출과 이익에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기술적인 해자가 있느냐. 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현재 시장 혼란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UBS는 바로 이러한 곳에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체킹해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격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타격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UBS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빈번한 제약주를 매수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지난 초겨울 첫 경국 이후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특별히 금 현물 가격이 지난 5일 동안 2% 이상 하락되면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할 전망이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저가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서 필수 소비재 가격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락되고 있고 자, 그럼에도 UBS에 따르면 일부 자산은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제약주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래 주가가 많이 내려갈 때는 제약주가 좀 상승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 중에 어떤 회사들이 있느냐? 일라이 릴리 있고, 그 다음 멀크 있고, 그 다음 보스턴 사이언티픽 있죠. 그 다음에 시그나 그룹이라든지 에버 레버리토리스, 그 다음에 디비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대장주 이런 것들이 있죠. 일라이 릴리 이런 것들은 많이 빠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들고 가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리아 릴리를 포함해서 30개의 제약주 그리고 머크 이런 것들이 UBS 분석가들이 금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들이 이란 전쟁을 갖다 무사히 넘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24페이지 되는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동 긴장 고조 속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제약주가 가장 방어적인 업종이다. 특별히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제약 부분에 있어서 PMI가 52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일라일일 이런 주가들이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제약 부분 전반에 걸쳐서 기업 가치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제약업계가 낮은 부채 비율 덕분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할 때 가장 실적이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업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공매도 세력의 주요 공격이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급락에는 좀 취약하면서, 자, 전 세계 제약 산업의 29개 업계 중에서 7번째로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이 제약업종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락이 할 때는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 관련 주식은 인공지능 생성 시대에서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도구가 연구개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 제약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신약 개발하는데 수만 번 수천 번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임상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금방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무래도 제약업종이 되지 않겠는가. 뭐 양자역학 이런 것들 나오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떨어질 때는 지수 관련 대형주 있죠. 그래서 일날일 이런 것들은 좀 사서 모으시면은 나중 되면 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